감정이라는 세계에 장래 미생물이 말해주는 것들, 우리 몸의 여러 성분은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38종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같이 살고 있다. 모든 인간 세포에는 외계의 생명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동물원이고 그 구성원은 대부분 미생물 집단으로 우리 몸 속의 장 속에 숨어 산다. 사람마다 배설물의 구성이 다르며 배변 때마다 이 동물원의 일부가 배설이 된다. 이 물질들을 기증해서 환자의 몸에 투입하면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특정한 환자의 장으로 옮겨간 미생물이 그것에서 균형을 되찾고 질병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 노란 스프의 다른 종류의 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하지만은 소수지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연구팀도 있다. 캐나다의 미생물학자 에마 앨런버크는 이 연구팀의 지도자다. 2020년 앨런버크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나에게 들려준 내용은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경했다. 굴랩 대학의 앨런버크 교수의 연구실에는 수많은 시험관과 플라스크가 서로 뒤엉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은색 상자가 놓여 있다. 로보컷이 장치의 이름은 로보컷의 임무는 완벽한 대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로보컷에게 사람의 대변을 투입하면 특정 미생물을 분리하고 증식하여 캡슐로 만들어낸다. 이런 노란 수프를 생산해내는 원리이기도 하다. 다만 로봇컷이 정제해내는 대변은 설사 병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앨런버크 교수와 연구팀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로봇컷 대변 기증을 승인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친 소리가 들리겠지요?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교수는 특정한 심리적인 문제로 장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종종 기분 저하와 의욕저하로 고통을 받는데 이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세는 배고픔이라는 감각의 교란이다. 식사를 거르거나 힘없이 음식을 뒤적거리면서 한 입도 목에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단 음식에 탐닉하거나 폭식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변 기부로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일견 황당하게 여겨지는 생각이지만 2016년 아일랜드와 중국의 두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우울증을 전염시키는 데 성공했다. 실험은 완전한 멸군 상태의 실험실에서 저람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 동물들의 몸에는 어떤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장에는 미생물이 부족했다. 인간의 작은 대변 덩어리를 먹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대변 덩어리는 두 개의 다른 그룹에서 온 것이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조군에서 얻은 대변이고 다른 하나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얻은 대변이다. 며칠 후에 미생물의 힘이 서서히 드러났다. 건강한 대변을 먹은 쥐의 행동은 그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우울증 그룹의 대변을 먹은 쥐는 갑자기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이 쥐들은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빨리 포기했으며 무기력해졌다. 이것의 핵심 요인은 명확했다.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두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몸 안의 동물원에도 먹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안의 생명체는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고 뇌에 도달하는 물질을 우회적으로 배설한다. 그리하여 기분이나 수면의 질, 정신 상태를 결정하는 세로토닌을 비롯한 도파민, 감마 아미노닉산과 아세틸콜린과 같은 여러 가지 전달 물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미생물들이 우리 배고픔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동물에 대한 실험에서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칭얼거리는 아이처럼 우리 창자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스스로 소리를 낸다. 직접적인 경로는 미주신경이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을 관통하는 정보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뇌와 소화관을 연결하기도 한다. 장에는 미생물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또한 일부 박테리아는 배고픔에 제동을 거는 물질로 알려진 렙틴과 매우 유사한 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다. 마스도 미생물의 손이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험체의 몸속 미생물 구성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면 제의 혀에서 딴 것에 반응하는 소형체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것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생물의 숙주로 삼은 유기체의 식성이나 식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구가 나오고 있다. 그죠? 잔디를 만들었나? 꿈에서 만들었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추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이루어진 실험에서 우울증 환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불과 12주 만에 두 그룹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내 미생물에게 잘못된 먹이를 주면 미생물은 파업을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는다.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무시할 때 미생물은 특히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배고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장과 정신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머릿속에 한편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 알록달록한 과자 포장지나 구수한 냄새가 당길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당기는 거지? 무엇보다도 배고픔이라는 느낌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것은 외부의 공복감 촉발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다. 약간의 추가 요금만으로 대용량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시대에 적당히 먹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배고픔 자체도 학습이 가능하다. 실험자에게 충분한 비타민 B1을 포함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한 경우에 쥐들은 그 음식을 슬슬 피했다. 몸에서 어떤 결핍을 감지한 것이다. 쥐들에게 비타민 B1이 함유된 음식과 함유되지 않은 음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면은 쥐들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선호한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환경에서는 몇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야 했다. 감각을 이렇게 해야 됐다. 그런 거죠. 그리고 새 운동화를 사거나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인터넷을 뒤지며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니 매일 먹는 음식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 보면 어떨까? 제일 좋아하는 치즈나 뮤즐리의 종류는 어떤가? 이렇게 충동적인 식탐을 멈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충동적인 배고픔이라는 문제에도 느긋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현대의학의 접근 방식은 완전한 금지를 지키기란 종종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계획보다 많이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금지 규칙을 설정해 놓는 것도 좋다. 2007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시카고와 파리의 시민 중에서 실험 대상 145명을 선별해서 배고픔에 대한 조사를 했다. 두 집단 모두 배고픔을 다스릴 때 금지 규칙을 사용했으나 각자 선택한 규칙은 달랐다. 평균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를 대비하거나 디저트를 먹기 위해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즉 몸이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배고픔의 느낌을 외부 상황에 더 의존했다. 이들은 술이 비었을 때를 중단해야겠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약 우리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식탐에 대한 규칙을 세운다면 이는 단지 건강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우리 인생 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배고픔은 복잡한 느낌이다.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연구자들은 오로지 살았던 가난한 농촌 인구의 기대 수명이 오히려 눈에 띄게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연구자들은 식생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서 이런 현상이 이들의 특정한 식습관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렴하게. 자, 물론 당시 사람들이 식생활 덕분에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는지 증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대 연구 결과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풍부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 견과류와 생선, 통곡물, 적당량의 고기와 적은 설탕으로 이루어진 식단은 우리 뇌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이롭게 한다. 자연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